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프레스 라이브 우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 아침 집행을 두고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집행 관련 업무를 전격적으로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공은 이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동욱 기자, 자,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 자, 오늘 집행을 재시도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만큼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가능성에 이곳 관저 일대의 긴장감은 한층 들끓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공수처가 오늘 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다시 불발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일단 경호처는 관내 출입구에 버스를 겹겹이 세우는 건 물론 입구에 철조망까지 둘러싸며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30여 명이 오늘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었죠. 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이곳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의원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을 집행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위반한 압수수색 영장도 무효라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집행되지 않도록 맞서겠다고 강하게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관저 주위에는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맞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저 일대의 혼잡한 상황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심동욱 기자가 전한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조금 전이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만났는지 한번 궁금한 대목인데 관련해서 관저에 들어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일단은 예. 관저에 뭐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까? 가서 대통령을 뵙지는 않았고요. 네. 관저 안쪽 대통령 숙소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관저 전체 이제 일종의 컴파운드죠. 그게 들어와서 있다가 한 3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현재는 관저 앞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대통령 관저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 대통령을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뵀었죠. 네,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이 와서 계속 이 체포 영장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는 이유가 사실 공수처라는 기관은 헌법상 기관도 아닙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검찰 견제로 의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31조에 보면은 1심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예를 들어서 김영훈 국방장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어요. 민간에 대한 구속영장 다 거기였어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만 우리가 보면 이 공수처가 군사법원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법 연구의 부장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 쇼핑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기관장이나 책임자의 승낙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하지 마라라는 정말로 형사소송법 어디에다 나와 있지 않는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은 한마디로 사법체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 시스템이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불응하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변호인단이나 대통령,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의원분들께서 그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최근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발부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통탄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 왜 불응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법체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 금요일이죠. 체포에 불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체포의 불응은요. 아니 사실 이게 보통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거야. 체포영장이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똑똑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영장 청구가 안 되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죠. 그 발부받기 위해서 판사 쇼표에서 발부받죠. 그 판사는 정말로 초법적인 형태의 영장을 발부하죠. 이거 자체가 정말로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불응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당당하게 응하시죠.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도 와서 보니까 영장을 또 이 집행을 경찰이 위임한다. 이거는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 집행까지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또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이걸 가지고 또 들어온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청을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영장 집행에 대해서 하청을 준다 해도 똑같은 결론이다.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표정은 사실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 상태랄지요. 그리고 예. 표정이나 건강은 뭐 이거를 논할 시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비상시국이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은 어떤 오직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경찰 조사에는 뭐 말씀하셨지만 응할 수도 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수사기관, 정당한 이제 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당하게 응하시겠다.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들은 어땠습니까? 의원들 대부분? 의원들 분위기는요. 이제 저희가 그 의총도 하고 어제 중진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 여러 가지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고요. 사법부도 무너지고 그 행정부도 이미 현 정부 들어서서 이 탄핵소추안이 몇 차례 이 청구된지 아십니까? 탄핵소추안이요. 민당이 발의한 게 무려 29차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총리도 탄핵당하고 국방장관 탄핵당하고 감사원장 탄핵당하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탄핵 또 설치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부도 무너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민주당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와 예산안 폭주와 탄핵 폭주를 자행했습니까? 권한을 잔인하게 이 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했으면 권한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그려지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초위기 의식을 갖고 대하고 있다. 대통령?
그런 위기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요, 한번 보십시오. 저같이 가장 서울 수도권에 있고 인천 수도권이죠. 중도 지향의 정치입니다. 왜 제가 이런 찰나에 나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외친다고 보십니까? 왜 사법질서가 무너진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엄청난 대한민국 자체의 건강과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의 발로다라는 걸 한번 꼭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윤 대통령 헌재 변론에 이제 참여하겠다, 출석하겠다, 한 번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언제쯤 출석하시라고? 그래서 이 헌재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저도 민당에서 고발, 국민청원, 제명청원, 민당 내란죄 선전했다고 다 이걸로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원들, 유튜버, 또 평론하시는 분들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탄핵 소위에서 뺀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고의 안건인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요. 이것 좀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기자분들께서. 현재 있는 민당 성향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재판관 한 분이 탄핵소추 책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 부분을 빨리 빼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조기 대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민주하고 헌재 어느 재판관으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네.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표가 204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표가 이쪽에 온다면은 우리 쪽 국민이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쪽에 있다면 그게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달리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내란죄 부분을 뺀다면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런 정상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헌재에 나와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실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당하게 또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윤상현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대통령 관저에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30여 명이 입장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급히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 입장도 저희가 곧 만들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상현 의원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별개로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하죠.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처음에는 체포영장 집행 시 1명 정도, 윤상현 의원 정도가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40명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호처를 통해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구나. 그리고 보수 극우 지지자들은 뭉치고 있구나. 여기에 좀 한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결국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다수의 의견인데 자신의 지지자들만 모아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막고 체포되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국에 이제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또 대외 신인도라든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한 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갔다 생각되고요. 공수처가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번 영장 집행에 나섰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탄핵 찬반 집회만 너무나도 크게 더 벌어져 버리는 국민의 갈라치기만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론 바로 말씀하신 것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
라고 밝혀서 논란 그리고 또 파장까지 일고 있는데, 자, 윤지영 기자, 공수처가 사실 여러 가지 오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뭐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오늘 결정 경찰에 좀 넘긴 것 같은 굉장히 뜻밖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공수처가 이 공문을 보낸 게 어젯밤 9시입니다. 이 경찰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건데요. 네. 구체적인 공문 제목은 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인데, 취지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잘하니까 이걸 경찰에 넘기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이 경찰은 현재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오늘 이렇게 경찰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라던가요? 예, 공수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그리고 협조 체제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또 지난 토요일에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경호처에 대해서 영장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 답을 어제 12시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고민한 결과 국수본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이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경찰이 효율적으로 영장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겼다는 게 설명입니다. 네. 고육지책 끝에 마련한 절충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수사권은 그대로 본인들이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만 경찰에 맡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수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건 자체의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만 떠넘기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이 공수처장의 출근길에서도 이런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동훈 공수처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출근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 공수처 차장이 대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현재 일단 발부는 체포영장의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경찰이 이걸 갑작스럽게 지금 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이첩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당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이 7일 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공수처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한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이제 집행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도 집행에 실패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 시간 끌기만 했다는 비판을 굉장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거긴다나 이 수사에 공수처가 이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의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자기들에게 넘길 것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네.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이 내부적으로는 좀 황당하다, 어이없다라는 기류가 읽힌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공수처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 라면서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집행 당시에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협조를 기대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자제해서 집행을 했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경찰의 관련 부분만 이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도 얘기 들어봤고 일단은 공수처 답변이 이랬고요. 민주당 반응이 사실 궁금한 대목인데 오늘 아침 마침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느닷없이 경찰의 체포 관련해서 업무를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 실명을 대면서 무능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공수처란 조직을 만든 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공수처란 조직을 만들었고, 사실 공수처라는 조직이 생길 때, 그리고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수사권의 분쟁이 생길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이 이렇게 서로 뒤섞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라는 조직은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이미 공수처가 생길 때 또 검수완박 입법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우려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실제 지금 현재 민생 사건들에서는요, 검수완박 이후에 검경 간의 수사권 분쟁으로 사건이 핑퐁 쳐서 하염없이 지연되는 형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는 하지만 그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헌법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요청을 하는데, 영장 청구를 요청하면서 기록은 또 보내질 않아서 검찰이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다가 기각을 당하고, 그래서 추가로 또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압수수색 영장 한 번 나오는데도 막 한 달이 걸려서 범인은 이미 다 도망가 있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을 오늘 그 이승훈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실무에선 벌써 한 3년째 반복되던 사례. 네. 이 검수완박 입법과 공수처 설치로 인해 온 국민이 당했던 피해를 이것을 한 민주당이 드디어 당하고 있다. 전 그래서 약간 이 혼란 상태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본인이 직접 당하면서 아마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는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어제 공문 제목도 지휘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네. 공수처가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한 건가 싶은 의심이 드는 공문 제목이고, 게다가 그러면 일임하겠다는데 그 일임의 성격이 뭐냐? 지휘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수처 차장이 백브리핑에서 설명하는데 지휘는 또 아니라요. 자기들도 이제 법을 찾아봤겠죠? 지휘권이 네. 없어요. 지휘는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위탁 촉탁이래요. 그런데 위탁 촉탁의 법적 근거가 공수처법이나 뭐 형사소송법이나 어디나 있냐? 없어요. 또 없는, 그 법적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경찰이 받아다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위험은 경찰이 다 부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다 누리겠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걸 해줄 이유가 딱히 또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러면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경찰이 해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은 위험만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은 수사 권한 자체를 그냥 이첩시키는 게, 경찰 쪽으로요, 예, 아예요? 공수처가 경찰 쪽으로 이첩시키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또 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집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체포영장의 기간을 서부지법을 통해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이 애매한 상황만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포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서 경찰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또 뭐 내란죄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경찰에 보내라는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공수처가 경찰에 보내라는 이야기 하나만큼은
우리 당의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의견이 통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공수처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냥 경찰에 보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공수처는 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초에 검찰에 수사를 했잖아요. 저는 검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이에나적 성격이 있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체포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본부장하고 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 위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시간이 많이 끌겠구나. 그리고 공수처로 보낸 건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과 없이 원래 공수처의 수사적인 한계,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요. 또 수사 무능을 많이 보여줬어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의지가 없다는 거죠. 경호 인력은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데. 의지도 없었던 겁니까? 예? 의지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의지도 없다고 본 거예요. 150명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또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내려온 것도 그렇고요. 또 경찰에서 경호처장이 지금 체포를 방해하고 있고 이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은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더 조심한 거잖아요.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조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장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공수처장이 지금 체포만 넘겼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수사권까지 넘겨야죠. 지금 뭐 기동대가 체포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기동대는 체포에 동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결국 경찰에 떠넘긴 건데 체포만 넘기겠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국수본한테 빨리 넘기는 게 오히려 나은 거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검찰은 세다. 그러니까 공수처로 넘겨라. 공수처는 무능하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고 경찰에 넘기면 그러면 경찰의 수사에 임하겠느냐? 네. 저는 임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관저에서 수사를 받겠다. 너희들이 긴급 체포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수사받는 것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받더라도 긴급 체포되지 않을 경호원들이 막아서 긴급 체포를 막을 장소 그곳을 택할 것이다. 결국 시간만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의지가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만 좀 할 말씀을 드릴게요.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거는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때 공수처법이 그러합니다. 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어요.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법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제가 변협에 있을 때였는데 이거 굉장히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이 조항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고 공수처가 갖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검찰과 경찰이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봤냐? 검찰밖에 안 해봤어요. 왜 검찰밖에 안 해봤냐? 과거 5.18 12.12 특별법 사건 때 그때 이제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의 경험과 경력이 있어요. 근데 공수처나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없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만들어서 경찰한테 권한을 주고 공수처한테 권한을 주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공수처와 검찰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그걸 한 번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뭐 하이에나다 검찰을 뭐 악마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서 주요한 수사 결과들 어디서 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다 검찰 수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범위에서 검찰의 공소장 지금 민주당 다 그것만 인용하고 있어요. 네. 검찰이 하이에나라고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그 능력만을 기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드는 민주당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양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윤지원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 비판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맹비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보 공수처장이다, 엑스맨 공수처장이다 라면서 네. 법사위에 나왔을 때부터 회색 분자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은 영장 집행, 체포를 해야 된다. 경찰, 특히 국수본을 믿습니다 라면서 즉각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이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 라고 공수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탄핵의 칼날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법과 절차보다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태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난 4년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 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와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지금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공수처의 여야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이거를 받을지. 근데 아까 두 분 말씀으로 보는 경찰이 이걸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경찰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경찰이 만약에 이걸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성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받았을 경우에 이 체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번 1차 시도 때보다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이게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줬잖아요. 국회에 들어가서 4명씩 들어가서 1명 국회의원씩 끌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경찰들이 더 많은 경력이 들어가서 그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장은 현행범 체포를 하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경찰청이 그러면 체포만 하고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수처장에게 사건까지도 넘겨라. 네. 지금 이제 경찰에 넘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차피 공수처는 지금 의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가 뭐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과 같이 하는 것이고 또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여론전에서 밀려버리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니까 오히려 극우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됐다. 이거 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경찰에 빨리 넘겨서 수사와 체포를 다 맡기는 게 네. 개인적으로는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경찰이 거꾸로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 아니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끝까지 공수처가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공수처는 망가져 버렸잖아요. 조직의 명운을 위해서 이 사건을 자기들이 가져오겠다, 수사해 보겠다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무능함만 더 드러냈는데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더 무능함을 드러낼 경우에는 사회 질서가 엄청나게 혼란되잖아요. 경제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되고요. 경찰이 그러면 이 사건 수사를 못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경찰과 검찰이 다 수사해서
중요 범죄 임무 종사자가 다 구속이 됐고 그것과 관련한 수사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밖에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는 능력보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빨리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도움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방어선을 뚫으려면 경찰이 받는다고 하면요. 방어선을 뚫으려면 보통 3배 인원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경호처 인력이 한 200명 정도였으니까 뭐 두세 배라고 하면 한 600명 이상은 투입해야 그걸 뚫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검경은 체포에 있어서 노하우가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네. 뭐 수십 년 동안 이걸 해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지휘 권한도 애매한 상황에서 받아서 그 정도의 체포를 시도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충돌도 무력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있고. 근데 그로 인한 법적 권한이 약하면 경찰이 자신 있게 체포에 나서기도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포기를 하고 경찰한테 넘기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네. 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정통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다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경찰이 집행하러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논란이 없고 사실 저는 지금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에 정말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표가 뜨는 게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거긴 한데 첫째로 공수처에서 받은 영장에 대해서 경찰에게 집행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아직 머릿속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물음표가 뜨고 두 번째로 대통령실에서 그렇다고 이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우리 법은 분명히 영장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으로만 다퉈야지 준항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판례도 명확하고 근데 분명히 법도 명확하고 판례도 명확한데 우리 서부지법에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어제 기각 결정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신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게 기각될 사유는 또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정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법원이 결정을 한 거긴 한데 이 결정의 근거가 뭘까? 지금도 저는 이 마음속에 이 물음표가 사라지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바로 이 공수처라는 권한도 애매하지만 능력도 없는 기관이 하나 중간에 껴가지고 서부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경찰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 이 모든 무리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럼 경찰로 수사권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조사에 응할까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찰도 소환을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 이것을 이런 식의 꼼수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체포 시도가 이뤄진 다음에 한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으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렇게 무산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한 좀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경호처 얘기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이 있었고 또 공수처에서 이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카메라에 서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네, 경호처가 앞으로 체포 시도가 더 있을 경우에 더욱더 수위 높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고 어제는 보니까 철조망까지 이제 치면서 방어하겠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와 이제 경찰이 투입된다고 하면 충돌이 우려됩니다. 그렇죠. 저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브리핑을 한 건 명분 찾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다. 공수처가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명분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위법이다, 무효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고 그 영장의 효력 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또 영장에 대한 이의를 했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경호처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라고 경호처장에 얘기한 것이고 경호처장은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결사항전하라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충돌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수처도 포기하고 경찰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건 정말 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강하게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헌법기관의 의지 그리고 공수처의 의지, 경찰의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들이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꺾어야지 이게 꺾지 않으면 이게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이제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질 겁니다. 그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위법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공권력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건 사실 입장문을 밝히는 건 사실 처음 보는 일 같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런 사실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과 경호처장 간의 어떤 이 다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 같아요. 경호처장이 제가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경찰이 지금 보면은 경찰청장이랑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모두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죠. 또 박종준 경호처장은 저는 이제 군 출신인가 했더니만 경찰 출신이던데 같은 경찰 출신의 또 경호처장을 이렇게 입건하는 거를 보면 경찰이 경찰 출신을 또 이제 그렇죠. 또 입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보내달라 하면 보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되게 법이 재밌어요. 이게 공수처법이 그냥 이렇게 보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수처가 하다가 안 되면 돌려줘야 돼요.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공수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찌 보면은 권한도 애매한 상황에서 능력도 없이 버티고 있는 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경찰이 그런 그게 모습이라고 경찰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긴 한데 일이긴 한데 더욱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라면 식구잖아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경호처장도 자기 식구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태에 대한 어찌 보면 국민적 신뢰를 얻어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의지는 사실 검찰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검찰도 사실 굉장히 그 공소장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관이 하나 중간에 껴서 이 모든 사태를 엉키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번 사태가 끝나면 공수처는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함께 좀 같이 해서 좀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태는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승우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민주당이 공수처에게 공수처를 만들 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라라거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 말라 이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수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 특히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고위경찰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인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제대로 못한 것은 결국 공수처의 문제인 것이고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에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 권력, 특히 수사기관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가질 때는 자신들의 수사를 하지 않는 걸 원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잃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수사기관의 속성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자신의 자존감, 조직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내 대통령이 임명해 줬으니까 내 대통령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 정도 최고의 예우를 지켜드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조직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요. 내란죄 제외 얘기입니다. 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걸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윤지영 기자. 네. 여당, 야당 굉장히 반응 다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일이었죠. 이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탄핵 심판을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한 비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탄핵 심판이 아이들 무슨 차력 놀이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내란에 관한 부분들을 빼고 지금 탄핵 심판하겠다는 건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탄핵 심판을 빨리 하려는 꼼수다.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다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핵심 사유가 빠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이제 이재명 밀어주기다, 이런 철회다 이렇게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께 좀 혹세무민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들이 온 것도 문제지만 이런 혹세무민하는 얘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리고 그러한 얘기들이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더 격화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정치 양극화 사회가 되고 있고 혼돈의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빌려줬을 때 1,000만 원 달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보니까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변제받은 거 있으면 900만 원 줄어드는 것이고 변제하지 않았으면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100만 원 변제 내역이 있으면 청구 취지를 줄이는 거거든요. 즉 탄핵 사유에서 내란 죄는 사법부 재판의 영역이지만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내란죄가 빠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과거 8년 전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소환되고 있죠.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처럼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이미 8년 전 2017년도 1월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 그때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 여부,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이다. 그래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주장으로서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게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유를 뺐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냐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 헌나 2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판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는 재의결이 필요하고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화는 탄핵 심판 사유를 바꿀 수 있다. 그 판례를 이끌어낸 게 2017년에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원내대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동일성의 여부의 변화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 선례를 만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